만약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끝없이 자라진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현실에선 라푼젤이 왕자님에게 사다리를 내려줘야 한다는 뜻이죠. 머리카락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거나 해먹으로 쓸 수도 없어요. 머리카락은 큐티클, 피질, 수질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제 집중해주세요. 큐티클은 물고기 비늘 혹은 아래를 향하는 지붕 타일처럼 생긴 바깥층입니다. 이 부분은 내부의 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죠. 반짝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의 큐티클은 납작하고 부드럽습니다. 피질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케라틴은 섬유질 단백질로 머리카락의 힘을 만들어줍니다. 피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멜라닌으로 양에 따라 머리카락은 빨간색, 갈색 혹은 다양한 색이 될 수 있습니다. 화학적 처리나 건조하고 혹독한 날씨 혹은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큐티클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다면 피질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입니다. 수질은 더 부드럽고 모발 가운데에 존재하며 속이 약간 비어있는데 두꺼운 모발에만 존재합니다. 가는 금발머리엔 없어요. 각 머리카락은 각각 개별적인 모낭이 있습니다. 모낭의 밑부분에는 모근구가 있고 여기엔 자라나는 머리카락 세포가 들어있어요. 이 세포는 항상 증식하고 분열하고 위로 자랍니다. 이 세포가 모근구의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. 머리카락은 세 단계로 성장합니다. 첫 번째는 모근구의 세포가 증식하여 모낭을 통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겁니다. 이때는 한 달에 1, 2cm 정도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시기입니다. 혈액순환 시스템과 연결된 뿌리가 잘리기 때문이죠. 그래서 더 이상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. 세 번째 단계에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하루에 50, 100가닥 정도요. 많은 양 같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머리카락이 빠질 때 몸에는 이미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으니까요.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머리를 자르거나 다듬거나 면도를 한다고 머리가 더 빨리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. 머리카락의 최대 길이는 성장 주기의 길이 따라 달라집니다. 이 주기가 길수록 머리카락이 길어질 거예요. 하지만 머리카락은 영원히 자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머리, 얼굴, 몸의 털 길이가 다른 거예요. 머리털의 성장기는 유전자에 따라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됩니다. 왜 모든 사람들이 비싼 샴푸나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같은 길이로 머리를 기를 수 없는지 아시겠죠? 물론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모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전자에 쓰여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몸의 털은 털이 자라는 주기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습니다. 겨우 몇 주 후에 우리 몸은 몸의 모낭에 멈춤 신호를 보내요. 그래서 몸의 털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짧은 거죠. 과학자들은 머리털이 신체 보호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머리는 더 민감한 부분으로 직사광선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니까요. 한 중국 여성은 5.6m의 머리카락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. 그녀가 44살이었던 2004년에 측정한 것이었는데요. 13살 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. 우리 피부의 약 95%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. 네, 머리카락은 발바닥, 손바닥, 입술, 점막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. 우린 실제로 침팬지와 피부 1평방인치당 같은 양의 모낭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골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조직이지만 그 바로 다음은 털이랍니다. 털이 빠지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자라죠. 그리고 일생 동안 20배까지 성장합니다.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제품도 마법이 될 수 없으며 유전자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발이 자라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따뜻한 날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빨리 자라요. 열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죠. 또한 털은 잠을 잘 때 더 빨리 자랍니다.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성장이 꼭 유전자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 16세기의 의사를 찾아갔다면 올리브유, 꿀, 샤프란, 삶은 민달팽이를 섞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거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평균적으로 인간의 머리에는 10만 개 이상의 모낭이 있습니다. 한 가닥에 $1씩 받는다면 와! 몸에 있는 모낭을 세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. 300만에서 500만 개가 있거든요. 실수로 털을 뽑았다고요? 걱정 마세요. 그 직후 바로 새로운 털이 자라기 시작할 테니까요. 사실 90%의 털은 항상 자라고 있고 나머지 10%는 쉬고 있습니다. 머리카락은 모두 연약하고 가늘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답니다. 한 가닥으로 최대 3kg의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. 즉 머리카락 전체로는 2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. 같은 두께의 구리선과 비교를 하면
머리카락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.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탄력적입니다.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을 최대 30%까지 더 늘릴 수 있어요. 하지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행동은 추천하지 않을게요. 만약 수염을 평생 깎지 않는다면 수염은 9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. 자연적으로 붉은 머리를 가진 인구는 4%도 안 됩니다. 가장 흔한 건 검은 머리예요. 머리카락의 피질에 있는 단백질 케라틴 기억하시죠? 똑같은 물질이 우리의 피부와 손톱의 바깥층에도 존재합니다. 하지만 케라틴은 동물의 꼬리, 갈기, 뿔, 발톱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1950년대에는 여성의 7%만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. 약 반세기 후에는 75%까지 증가했죠. 속눈썹의 평균 수명은 150일 정도입니다.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진 않겠지만 적어도 갈라진 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. 어쨌든 고칠 방법은 없어요. 머리카락의 두께는 모낭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현미경 아래에서는 머리카락의 질감과 다양한 단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곱슬머리는 타원형이고 생머리는 대부분 둥근 모양입니다. 각각의 모낭에는 근육, 신경이 있고 물론 혈액도 공급받습니다.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거나 춥거나 흥분할 때 소름이 돋죠. 각 털에 연결된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머리카락 한 가닥의 평균 수명은 2에서 7년입니다. 우리의 머리카락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한 창고입니다. 한 가닥만 분석해도 혈류, 비타민,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DNA의 신비죠. 모낭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. 그러니 머리카락이 때때로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당연해요. 최초의 상업용 샴푸는 1930년대에 등장했습니다. 그 전에 사람들은 비누 세제를 사용했습니다. 머리카락은 물로부터 기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춥거나 신나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죠? 그 현상은 머리카락 한 가닥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털이 일어나게 되죠. 동물들도 소름이 돋습니다.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적 특징이죠. 예를 들어 두꺼운 털을 가진 동물들은 추울 때 털을 세워서 단열을 합니다.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. 동물들은 방풍과 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 털이 촘촘합니다. 예를 들어 손톱만한 비버 가죽에는 약 4만 가닥의 털이 있습니다. 털이 두꺼우면 털 아래에 액체가 증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행히도 땀을 흘리지 않도록 진화했죠. 머리카락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16세에서 24세 사이입니다. 영화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이발소는 예전엔 꽤 인기가 있었어요. 안전한 면도기가 나타난 후 사람들은 집에서 면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발소에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. 그리고 성가신 가르마 이야기도 해볼까요? 오른손잡이의 95%가 시계 방향으로 가르마를 난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콧구멍에서 자라나는 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했어요.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. 다음 기회로 미루죠.